안녕하세요, 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몇 친구한테 그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어차피 하실 분이라면 이거 말고도 어떻게든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은 좀 장단점을 알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그 참작을 하시라고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옵션 지금 취급하는 증권사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깔고 지금 한 열 몇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미국 주식 옵션 취급을 하는 지금 5개 증권사의 장단점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키움의 제일 장점이 종목이 제일 많아요. 몇백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그 주식은 다 옵션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이벤트도 이제 장점으로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은 1달러. 근데 저는 작년에 만들어 놓고 그냥 테스트 한두 번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이제 지난달부터 제가 좀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현재 그 수수료는 2.5달러예요. 이게 한 계약당이니까 사고 팔면 5달러가 사라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벤트로 1달러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근데 키움의 최대 단점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세 달 안쪽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단타로만 유지를 좀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최대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좀 다 대체적으로 길거든요. 나무증권 같은 경우는 이벤트 시 1달러인데 이게 3월달이면 끝나요. 그 뒤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올해 말까지로 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 추세를 보실 분들은 좀 그 장점이 키움보다는 있는 편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기본 수수료로 돌아가면 7달러로 굉장히 높아요. 한 계약당 7달러니까 사고 팔면 14달러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금액이 적은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5종목. 그다음에 이베스트도 이벤트를 하면 1.99달러인데 이거는 6개월 동안 유지가 되니까 수수료가 아주 싸지는 않지만 6개월 동안 이 수수료를 유지를 한다니까 나무보다는 좀 이 부분에서 날 수 있고 월물도 대체적으로 길게까지 좀 갈 수 있어요. 올해 말까지는. 근데 단점이 이제 일반 수수료가 제일 높아요. 7.5달러니까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 자체도 20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이 제일 적고요. 교보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월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똑같고 근데 이제 수수료를 그 협의를 해야지 그냥 그 깔고서 쓰면 그냥 거의 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협의로 해서 2.99달러로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3개월 단위 연장인데 저는 전화를 해서 그 교보를 좀 이용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전화를 했더니 저는 1년 지금 예약을 받고 여기서 진행을 좀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좀 그 두 번째로 좀 큰 장점이 많은데요. 종목이 이제 키움담으로 제일 많고, 기간이 올해 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것까지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이 기간 중에서는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벤트 수수료도 가장 그 낮아요. 0.99달러. 근데 3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통화해 본 결과 이것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끝나면 일반 수수료도 다른 그 대비 좀 낮은 편이에요. 1.99달러로. 그래서 요거까지는 장점인데 단점은 계좌 개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뭐 등록하는 게 이 시스템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이제 외국 거를 가져다 그 끌어 쓰는 것이라서 이건 해보셔야지 알 건데 저는 한 뭐 몇 가지 걸려서 뭐 일하다 중간중간 하다 보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 그 밤에 통화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해보셔야 아는 거니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옵션 종목인데 뭐 이거는 한번 쭉 보시고 대부분 뭐 유명한 것들은 이제 네 군데서 다 하는 데가 있고 뭐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나 다 하고 뭐 키움은 다 한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그다음에 그 제가 하고 있는 소파이 그다음에 그 교보를 제가 한 이유는 지금 업스타트가 지금 언제 제가 옵션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교보를 일단은 지금 저는 이용 중이고 그다음에 키움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에 유진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용을 할
지금 계획에 있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기본만 아주 그냥 뭐 제가 뭐 옵션 교육을 할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만 알려드리면 일단은 MSTR 같은 이제 그 옵션을 선택할 때 기간이 뒤로 길수록 그 다음에 금액적인 차이가 지금 현재 MSTR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종가가 $1,70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000까지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1,000 밑에 거가 이제 금액이 보면 요게 풋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더 싸져야 되거든요. 확률이 더 적기 때문에. 근데 금액이 들쭉날쭉이죠. 이게 거래 없는 거는 둘째치고 거래 있는 거 지금 $995에서 풋이 $3.8인데 지금 $975로 내려갈 확률이 더 적은데도 거의 2배가 비싸요. 그것도 그 거래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이게 그날의 이제 그 고가하고 저가를 보면 거의 10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오르고 내릴 때 그 급변하는 그 금액이 있어서 이 차이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내림 차순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딱 주의할 거는 월물이 길수록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사야 된다. 그 시가로 사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이번 달 초에 한번 코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풋을 했었는데 지난주 풋은 조금 계산적이었고 충분히 이거는 해칭으로 이제 쓸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이제 기관의 매도 의견이 이제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풋을 사진 않았어요. 그걸 보고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 피규어 영상 그게 이제 오픈 AI에서 그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올해 실적 자체가 당연히 아주 좀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이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폭락이 있었는데 그 폭락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의 그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그 테슬라 봇이 그 경쟁자가 뭐 굉장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없던 게 하나 나오면서 잠깐의 그 이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락폭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약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서 이득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옵션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그 주식을 차트나 뭐 좀 보시고 좀 어느 정도 많이 맞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옵션도 어차피 그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이제 단점이지만 이용하기 나름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단기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요게 $150 깨지면 뭐 $100 초반까지 갈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바로 직전 저점인 한 150에서 $160 사이 정도를 찍고 올라갈 거로 계산을 해서 저는 지금 지난주까지 지금 $160 깨질까 말까 할 때의 그 옵션은 다 정리를 해서 지금은 $150대가 오면 일단 매수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작년 이때 테슬라를 유일하게 또 다시 매수를 한 게 요 $130에서 $120 그 사이였거든요. 그때 사놓고는 지금 첫 매수가 올해 또 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지금 뭐 기본적인 차트만 보도 뭐 RSI도 지금 거의 바닥을 찍어 가는데 물론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는 좀 약간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옵션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주식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다들 생각을 했던 거겠지만 커버드 콜 전략을 한국에서 못 쓴다는 거 이게 제일 조금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증권사 통화를 몇 군데 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대여해서 얘네가 증거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아직 우리나라는 활성화도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수익이 좀 창출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건 최소한 몇 년 정도 혹은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위불이나 뭐 이런 게 지금 그 우리나라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된다면 저는 그쪽을 이용해 볼까 생각 중이고, 커버드콜 전략은 진짜 글쎄요, 이건 나중에 한번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해칭용으로 포폴 저는 지금 한 1에서 3% 정도, 이 정도면은 지금 뭐 없어도 되는 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 제 포폴의 타격이 어느 정도 있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5% 10%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금액이 적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뭐 또 그 자금이 많은 분들이야 뭐 많이 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옵션 해칭 전략으로서의 그 제 포폴 퍼센테이지는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심.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를 많이 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초보분들은 모르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제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면 그 단타도, 그다음에 중기 투자도, 스윙 투자도 막 어느 정도 많이 맞다 보면 꽤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느끼실 건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장기 투자를 결정한 종목은 아무리 올라도 제가 반 이상은 안 파는 게 저의 그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업스타트를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작년에 $40, $50 때 단기 과열했을 때 이제 물량을 줄여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줄였고, 소파이도 뭐 $9, $10 가면서 조금 그 줄였다가 다시 이제 매수는 끝났고 업스타트는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 철칙을 지키는 거는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부분을 그 옵션 전략으로 해가지고 50% 종목을 유지를 하더라도 거기서 더 많이 더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는 것도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해칭용으로 저는 옵션을 좀 이용을 할 것이고요. 어차피 아주 공격적인 뭐 3배수짜리를 제일 많이 사는 국가인 그 한국인으로서 어차피 공격적으로 더 운용을 하실 분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옵션을 기왕이면 빨리 배워서 적당하게 자기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물론 이걸로 한 대여섯 번 뭐 이렇게 번 사람들이 아주 쪽박 차는 일도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1년 동안 테스트를 지금 해볼 거고요. 저는 과거 2년 전부터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은 있었던 상황이고, 실전은 지금 이제 몇 개월 차이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그리고 진짜 그 확실할 때만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제가 1년을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늘려갈 계획인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이용하실 분들은 잘 이용하셔서 좀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